중국 축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C조 일본,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바레인까지 이렇게 한 조가 되는데 6경기 동안 2승 4패를 기록하면서 승점 6점으로 꼴찌인데도 월드컵 본선 진출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위와 승점이 1점 차밖에 나지 않는 초박빙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4경기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내면 2위까지도 가능할 수 있고 3위가 되면 플레이오프를 통해서도 가능할 수도 있게 됩니다. 중국이 아니라 어떤 팀이라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포기할 리가 없겠죠. 중국이 3월에 치러지는 경기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를 상대하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정 경기이고 호주는 홈 경기입니다. 중국은 자국에서 열렸던 U20 아시안컵 대회에서 자신만만했다가 8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승부차기 끝에 패배하면서 기대했던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여전히 중국 축구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인 국가대표들도 사우디아라비아와 할만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인도네시아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이겼는데 중국도 이길 수 있다는 꿈을 갖게 되는 거죠. 일본 외에는 어느 팀이 이길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말 냉정하게 궁금한 게 중국이 월드컵 본선 진출을 실패하길 바라냐고 묻는다면 이전에는 당연히 예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고민이 됩니다. 바로 인도네시아가 신태용 감독을 경질해버리면서 정말 열받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또 다른 식민지 영향을 수용하면서 인도네시아 축구를 귀화 선수들로만 꾸려서 월드컵 본선 진출을 하겠다는 야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신태용 감독과 같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줄 알았는데 최초라고 할 정도로 신태용 감독이 이끌었던 인도네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이겨버리면서 인도네시아 전역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렸는데 신태용 감독이 귀화 선수들이 없이 동남아 월드컵에 출전하고 성적이 좋지 않더니 경질을 해버렸고 그 뒤에 네덜란드 레전드인 클라이베르트를 영입해버렸습니다. 많은 귀화 선수들까지 있기 때문에 소통에 대한 불편도 매우 줄어들긴 하겠죠. 신태용 감독이 맡고 있을 때는 그 한 자리를 위해서 중국은 떨어지길 바랐던 건데 중국은 둘째치고 이제 인도네시아가 더 먼저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글쎄요, 인도네시아가 복병이 된 건 맞기 때문에 결과야 모르지만요.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월드컵 본선에 들어가게 하려고 FIFA도 노력 중인데 7.5장으로도 중국이 들어올 수 없다면 진짜 답 없는 축구 국가라고 봐야겠죠. 오죽하면 2030년에는 본선 진출팀을 64개 팀으로 지금보다 더 늘린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중국의 CCTV를 비롯한 많은 매체들은 2030년에는 월드컵 진출팀이 64개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러면 아시아에서 진출할 수 있는 팀이 12.5팀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중국이 월드컵 본선 진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중국 매체에서는 이 소식에 대해서 오랫동안 본선 진출의 문턱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중국 대표팀에는 신의 선물이 될 것이다. 2030년에 64강 구도를 실현할 수 있다면 판도가 크게 바뀐다. 현재 중국은 일본, 한국, 이란, 사우디, 호주 등 전통적인 강호들의 일부 리그에는 들어갈 수 없다. 하지만 12.5석이 보장된다면 오만, 요르단, 시리아 등 비슷한 팀들과 본선 직행 티켓을 놓고 경쟁할 수 있다라면서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2026 북중미 월드컵을 건너뛰고 벌써부터 2030 월드컵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 대회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의지하는 우레이가 무릎 부상으로 수술을 받아야 해서 명단에서 제외됐고 주전 센터백이었던 주천재 역시 안면 골절로 최소한 6주 이상 결장이 예상되면서 공수 양면에서 크게 약화됐죠. 심지어 중국의 축구 굴기를 상징했던 대규모 귀화 정책까지 대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콩고 출신의 공격수 오스카가 대회 직전에 중국 귀화를 거부하면서 중국 대표팀 합류가 무산된 겁니다. 중국의 소우닷컴에 따르면 그 이유가 다름 아닌 돈 문제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오스카는 공식적으로 중국 대표팀 합류를 철회했다. 결정적인 순간에 중국 대표팀 선수가 되는 것을 거부했다. 오스카는 의도적으로 중국을 실망시켰다. 오스카의 소속팀은 오스카가 귀화할 경우 약속했던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 귀화를 포기했다고 말했다라면서 약속된 돈을 주지 않자 오스카 선수가 바로 중국 귀화를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우닷컴은 중국 대표팀이 오스카의 합류를 매우 기대하고 있었다고 말했는데 오스카가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한 것은 중국 대표팀의 큰 손실이다. 오스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월드컵 예선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지만
오스카의 귀화가 완전히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이 선수가 중국의 월드컵 진출에 있어서 꽤나 중요한 비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귀화 실패라니 중국의 축구 굴기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죠. 사실 중국은 2019년부터 브라질 선수들을 귀화시켜서 대표팀에 합류시켰습니다. 당시 중국의 신화스포츠는 브라질 선수 5명을 8억 7천만 위안을 들여서 귀화시켰다고 했는데 이는 하나로 무려 1740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건 브라질 선수들을 설득한 비용, 그러니까 마치 이적료 같은 개념이었던 거고, 이후에 이 선수들에게 연봉도 줬어야 되니까 플러스 알파로 또 수백억 원을 썼을 겁니다. 그러나 중국은 결국 이 돈을 들이고도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 진출에 실패했죠. 그리고 최근 중국의 귀화 선수였던 페이난두도 브라질로 날아가던데요. 중국은 전력 손실까지 있는 채로 이 중요한 시기에 사우디, 호주를 만납니다. 여기서 뭐 2승을 거둔다면 정말 월드컵 본선이 코앞까지 오는 건데 가능할까요? 중국의 축구 팬들은 여전히 중국의 월드컵 진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티켓팅인데요. 중국의 차오뉴스는 다가오는 호주전 티켓이 1분 만에 매진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국은 오늘 25일 저녁 8시에 호주와 월드컵 3차 예선 경기를 치를 예정인데 이 경기에 티켓팅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차오뉴스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항저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축구 경기 티켓 판매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판매가 시작된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일부 플랫폼에서는 이미 모든 티켓이 매진되었다고 표시했는데 이는 경기의 인기를 보여준다. 경기는 3월 25일 저녁 7시에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경기장에서 시작된다. 이 경기는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에 진출하기 위한 중요한 경기가 될 것이다 라면서 중국 팬들이 호주전을 이길 수 있다는 기대감에 순식간에 티켓을 매진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열린 축구 경기 중에 이번이 최다 관중일 거라는 예측까지 있을 정도니까 6만 5천석 이상이 매진이 된 겁니다. 중국 팬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중국 선수들도 다가오는 A매치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가올 사우디전을 앞두고 자국 선수들의 인터뷰를 전했는데요. 우리와 같은 포지션의 공격수인 린양밍은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승점 3점을 차지하는 것이다. 지난 이틀 동안 우리의 훈련은 고강도의 경쟁적인 훈련이었다라면서 사우디전 승리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미드필더인 왕샤위안 역시 사우디 원정 경기는 의심할 여지 없이 힘들겠지만 우리는 두바이에서의 이 훈련 캠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최상의 컨디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라면서 철저한 대비를 통해 승리할 거라고 말했죠. 그런데 일부 중국 매체들은 중국 팬들의 기대와는 달리 냉정하게 현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국 매체인 즈보닷컴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상황에서 북중미 월드컵 진출 확률은 낮다. 지금 시점에서 약 20% 정도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중국에 비해 같은 조 상대 팀들의 전력 강화가 너무 잔인할 정도다. 인도네시아는 귀화 선수가 더 많아졌다라면서 중국의 본선 진출 가능성을 20%라고 했고, 또 다른 매체인 신화스포츠는 중국은 2019년부터 다수의 외국인을 귀화시켜 아시아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들을 찾아볼 수 없다. 엘케소는 올해 은퇴 가능성이 있고 알랑과 페르난도는 소속팀이 없다. 굴라트와 알로시우는 브라질로 돌아간 지 오래다. 사실상 중국 축구협회가 추진했던 귀화 정책 1기는 공식적으로 마감됐다. 무턱대고 귀화시켰던 시스템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면서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3월에 사우디와 호주를 만나는 중국이 과연 2연승으로 본선 진출의 꿈을 이어갈지 아니면 2연패로 또 예선 광탈을 할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